안녕하세요. 건축기사 2021년 9월 시행된 건축관계법규에 대한 부분을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건축기사 건축관계법규도 건축법이 14문제, 주차장법이 2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 4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인데요.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자, 쉬운 구조, 즉 이렇게 쉬운 구조로 되어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체가 철골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요 규정에 대한 것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잘못된 것이 되겠고요. 이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것들의 요건을 갖추려면 이렇게 건축설비 내부 마감 재료 및 외부 마감 재료를 분리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 3번 보기에 보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것, 4번 보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주택 구조가 되면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한 것과 건축물의 높이, 1조 채광을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기준보다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건축법과 연관된 부분에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이걸 다 우리가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험 문제 보기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련시설에 관련된 것, 교육 연구시설 중 도서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것과 연관 지었을 때 범죄적인 것과 연관 지었을 때 자, 조금 먼 것은 어떠한 것인가 봤을 때 수련시설, 오피스텔, 이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좀 머무르는 공간인데 여기는 좀 숙식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2번은 도서관은 조금 이것과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에 대한 것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되는 대상 건축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좋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 그러면 교재 453페이지에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주차장법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주차장법과 연관되어서 노회 주차장에 있어서 차로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이때 이 차로와 관련된 규정 등이 1번 보기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이 차로와 관련된 부분에든 높이에 대한 것은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는 규정이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돼요. 2.3m에 해당이 된다.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경사로의 종단 경사도에 대한 경우 직선인 부분과 곡선인 부분이 있는데 직선인 부분에 대한 건 17%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곡선인 경우는 14%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 보기, 이 곡선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회전하는 곡선 부분에 자동차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내변 반경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럴 때 4m 이상으로 했는데 어떤가요? 좀 이렇게 회전할 때 어떻습니까? 4m면 보기 좀 좁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내변에 해당되는 반경은 6m에 해당되는 것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m에 대한 게 원칙이래.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는 5m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륜 자동차 전용 노회 주차장에서는 3m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의 보기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4번 보기와 관련된 건 주차 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는 경사로는 차로 너비가 6m 이상인 이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것은 50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인데 맞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454페이지에 문제 4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4번은 건축법과 연관되어서요. 승강기 가운데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설치에 관련된 기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랐습니다. 자, 화재 시에 긴급하게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1번 보기와 같이 예비 전원이 작동하는 조명 설비를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두 번째,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한 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게끔 충분하게 승강장의 바닥이 충분하게 확보돼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혼잡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당 5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6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서 2번 보기가 잘못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 보기에 대한 경우는 이런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과 연관되어서요. 대지의 조경에 관련된 조경 기준에 관련된 건데 이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의 조경에 대한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경에 관련된 건 모든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즉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우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기,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에 해당되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물류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해당이 되는데 보기 속엔 2,000제곱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제곱미터를 넘어버렸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는 대상이 아니라 조경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와 같이 녹지가 풍부한 녹지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한 건 대지의 조경에 대한 것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 중에서 건축 계획서에 표시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 계획서에 대한 거니까 어때요? 이것도 문제 보기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계획서에 여러분들 주차장의 규모, 토지의 형질 변경 계획,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것.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 건축 계획서에 표시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느낌상 어떤 게 조금 멀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2번 보기, 토지의 형질 변경 계획과 관련된 것은 건축과 관련된 설계 도서에 건축 계획서하고는 좀 무관하죠. 이건 개발 행위 관련된 국계법과 연관된 에서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2번 보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여러분 해설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건축 계획서와 관련된 부분은 설계 설명서에 대한 것이 있고 구조 계획서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질 조사서와 시방서에 대한 게 있죠. 요 해당되는 내용들의 세부적인 표시하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좀 구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의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455페이지의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국계법에 관련된 문제로서 용적률에 있어서 최대 한도 기준과 연관지어서 옳지 않은 것은 앞서 건폐율도 마찬가지고 용적률도 마찬가지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녹지 지역에 대한 것보다 주거지역보다는 공업지역보다는 상업지역과 관련된 곳에 한도가 높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5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공업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1000%로 되어 있는데 1500% 이하가 되면서 4번 보기가 잘못되었다고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해설에 관련된 용적률의 한도에 대한 것 구분해 주시면서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 상업지역과 관련된 이런 흐름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건축법과 연관되어서 대지에 있어 분할 제한에 대한 최소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협소한 대지는 과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용도 지역 가운데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최소 분할 제한의 최소 기준이 몇 제곱미터에 해당되느냐고 물어봤네요. 자,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대한 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니까 2번이 되겠고요. 주거지역과 관련된 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 녹지지역에 대한 건 2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걸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요, 건축법과 연관되어서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즉 이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것이 높게 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의 확충에 대한 계획들이 잘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자, 보기 속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거라든지 도시 미관 및 경관 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상수의 수용 능력에 대한 건 고려해야 되겠지만 대지의 너비와 관련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가 잘못된 보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0번 문제에 대한 것은 건축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 기준에 대한 것 중 가장 낮은 것은 어떠한 것인가? 독서, 회의, 판매, 일반 사무 공간 가운데 가장 조도가 낮은 것은 독서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우는 자, 150 룩스에 대한 것들을 기준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300 룩스에 대한 것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은 독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교재 456페이지의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옥상 광장과 관련되어서 설치할 때 해당되는 가로 속에 알맞은 것은 어떠한 것인가 물어봤네요.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일정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난간에 대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몰렸을 때, 자,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되면 밀치게 되면 예컨대 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난간이 필요한데, 이 난간은 사람들의 대략 배꼽 높이 정도에 해당되는 얼마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국계법에 관련된 문제로서 용도 지역에 있어 건축물의 행위 제한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물어봤네요.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보기 속에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과 연관되고, 이때 저층주택은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해당되기 때문에, 자, 층수 제한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즉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 일종일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국계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알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저층주택 4층 이하라는 규정을 알고 있게 되면 아파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주차장법과 관련된 문제고, 주차장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노외 주차장에 있어서 해당되는 계획 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노외 주차장과 연관되어서 박스 속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 가로 속에 알맞은 말을 구해라. 자, 이 노외 주차장에 대한 주차 지수가 매우 큰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 주차장은 혼잡도가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대한 걸 각각 따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얼마 이상에 해당됐을 때에는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이 두고 있는데, 이럴 때에 해당되는 출입구의 너비의 합은 5.5m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건축법과 연관되어서 용도 분류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게 되고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공동주택은 여러분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구분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하나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에 대한 건데요. 건축법과 연관돼서 건축선과 연관된 부분의 건축 제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선과 연관되어서 도로의 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폐시일지라도 건축선을 넘어가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낮은 높이에서 갑자기 문을 열게 되면 앞에 있는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쪽에서는 개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다. 즉 높이가 몇 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4.5m 이하에 해당하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1층 들어갈 때 미시오, 당기시오 있죠.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열고 닫아줘야 돼요. 반대로 하게 되면 건축선을 넘어가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457페이지의 문제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 457페이지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여러분들 건축법과 관련돼서 옥내 계단과 연관된 너비의 최소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기를 보시면 관람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너비는, 관람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단의 너비는 좁게 해야 될까요? 넓게 해야 될까요? 넓은 12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용 계단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학생용 계단에 대한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질서가 조금 약간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을 수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학교 용도에 해당된다든지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계단의 너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얼마? 150cm 이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의 너비와 관련된 것은 12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험도가 높으니까 넓은 12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네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의 너비와 관련된 것들은 150cm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에 해당된다? 120cm에 해당이 된다. 너무 넓죠? 120cm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계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있어서 계단 및 계단 참의 너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용 계단, 중고등학교 학생용 계단에 대한 것, 그리고 준초고층 건축물의 계단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150제곱미터의 계단의 너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국계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17번 문제에 해당되는 국계법과 관련된 것에
주거 지역에 있어 세분에 있어서 단독주택 중심과 연관된 경우는 아래 용도 지역에 어떤 것이냐? 1번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단독주택 중심이 아니라 공동주택 중심이었다면 2종 전용 주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층이었다면 1종 일반 주거 지역, 중층이었다면 2종 일반 주거 지역, 중고층 주택이었다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되겠죠. 이 내용들 해설과 연관된 거 여러분들 별표 2개 쳐주시면서 잘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는데요. 화재와 연관해서 피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회전문하고의 관계성인데 이 회전문에 대한 것이 화재 시에 자꾸 위험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문에 관련된 구조에 대한 것은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의 구조는 1번 보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일정한 거리를 뛰는 게 좋겠까요? 아무래도 막 내려왔다가 회전문으로 몰리니까 일정 거리를 띄워놓는 게 좋겠죠. 2m 이상을 거리를 둘 것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회전문에 있어서 틈 사이에 고무와 고무벨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4번 보기가 잘못됐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회전문은 여러분들 돌아가는 건데 이 속도가 빠른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빠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과 관련된 건 분당 회전수가 10회를 넘지 않을 것이 아니라 8회를 넘지 않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의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457페이지의 19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19번 문제는 설비에 관련된 문제로서 비상용 승강기의 최소 대수 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31m를 넘는 건축물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고요. 이럴 때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대한 경우 산정 시에는 각층 바닥 면적 중에서 31m를 넘는 각층 바닥 면적 중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있다면 그 최대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수를 산정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5,000제곱미터로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몇 대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한 대를 설치하고요.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씩 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A 값에 대한 것을 5000제곱미터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대에다가 플러스 1.166이 되면서 세 대에 해당되는 비상용 승강기의 최소 대수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2021년 9월 시행된 건축관계법규의 마지막 문제 해설이 되겠는데요. 20번 문제는 국계법과 연관되어서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국계법에서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 지역제가 4개의 용도, 지역으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4개 용도 지역에 대한 경우는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예컨대 이렇게 준관리지역이나 준농림지역 같은 명칭은 없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9월에 시행됐던 건축관계 법규에 대한 것들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